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결국에 레뷰코퍼레이션의 수요예측 영상이 오늘로 밀려버렸네요. 이미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SNS 인플루언서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인플루언서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고도 하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상품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업로드하면서 꽤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젊은 친구들의 꿈 자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라고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점점 막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레뷰코퍼레이션은요. 업계 최다의 인플루언서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과 인플루언서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대요. 판매 회사들이 자신의 제품 홍보를 위해서 브랜드에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찾으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귀찮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레뷰코퍼레이션이 적절한 인플루언서를 딱 찾아서 리스트업하고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회사의 플랫폼 이름은 레뷰라고 합니다. 레뷰는 특히 마이크로와 나노 인플루언서 시장을 주력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인플루언서 세계에도 계급이 존재하더라고요. 나노는 수백, 수십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 마이크로는 1000명에서 수천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매크로는 10만에서 100만 명, 메가는 100만 명 이상, 거의 연예인급. 이 중에서 회사는 나노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사로는 리뷰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아이즈 커뮤니케이션즈, 강남 맛집을 운영하는 U&I, 택배의 여왕을 운영하는 퀸즈 코퍼레이션 정도가 꼽히는데 점유율을 비교해서 보시면 레뷰코퍼가 국내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에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즈는 3%, U&I와 퀸즈 코퍼레이션은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로 레뷰코퍼레이션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경쟁사와는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좀 범위를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나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으로 좁혀보면 레뷰코퍼레이션이 매출 기준 62.1%를 차지하면서 아주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존재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는 기술력이 꼽히더라고요. 인플루언서의 매칭부터 또 캠페인 진행과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AI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자 1인당 월 300에서 500건의 캠페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분명히 이 부분이 회사의 수익성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런 회사다 보시면 되겠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6개국에 진출한 상태고 내년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레이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중국에서 왕홍,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주력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중국 왕홍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글로벌하게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한다. 이 슬로건이 회사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실적을 보시면 자동화 플랫폼 구축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까지도 확보가 된 상태더라고요. 20년부터 22년까지 매우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연환산을 해보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22년보다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냥 흑자 기업이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선정 시에 유사 기업으로는 디어유, 커넥트웨이브, 실리콘2를 선정을 했는데 디어유는 SM 엔터테인먼트의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고 실리콘2는 화장품 유통 플랫폼이고요. 커넥트웨이브는 다나와 에누리 등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비교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들의 평균 PER은 32.61배로 계산이 됐고 회사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에 무형 고정 자산 상각비를 더해서 순이익은 59억 원 정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이 2019년에 레뷰홀딩스를 역합병했대요. 레뷰홀딩스가 지배회사였거든요. 역합병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을 5년 기준으로 상각 중이라서 이 부분을 더해줬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 17,016원에 할인율 46.23%에서 38.16%를 적용,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3,200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가 25배 정도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디어유나 커넥트 웨이브에 비해서 낮기는 한데 저는 막 아주 매력적인 수준이다 라고 보지는 않았었어요. 자, 근데 수요예측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경쟁률은 643.70 대 1을 기록합니다. 1,807개 기관이 참여했어요. 그렇다면 겹쳐있는 4종목 중에서 참여 건수는 가장 낮습니다. 경쟁률은 밀리의 서재 다음으로 낮고요. 마찬가지로 기관의 평균 참여 금액을 수요예측 최고 한도로 나눠서 봤을 때 레뷰코퍼레이션은 34%로 밀리의 서재 32%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관의 적극성은 요 정도다. 뒤에서 두 번째 정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참여 기관들이 전부 다 밴드 상단 이상을 써냈더라고요. 상단 초과 분포도 93.68%나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한 공모가 가격 밴드가 적정하다. 요거보다 높은 가격에 받아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아마도 15,000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나 봐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13.6% 초과한 15,000원에 확정을 합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4.46%, 수량 기준 21.01%, 생각보다 확약이 또 잘 나오긴 했어요. 확약은 비교해서 보시면 IMT의 22.24%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예측 결과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죠. 공모가가 1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336억 원, 시가총액은 약 1,645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 일정은 한 싹과 동일하죠.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인데 정말 다행히도 상장 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10월 5일로 두산 로보텍스하고 동시 상장 일정이었는데 하루가 미뤄져서 단독 상장 일정이 됐습니다. 10월 6일 상장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어째 4종목의 상장일은 다 안 겹치게 됐네요. 이럴 거면 청약도 조금 분산해서 할 것이지. 네, 레뷰코퍼레이션은 구주 매출이 존재합니다. 26.79%로 꽤 되고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재무적 투자자인 레뷰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이 대여급에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데 보통 사이즈가 크지 않은 공모주에 있어서는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을 보시면 19.87%로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종목의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은 품절주 같은 느낌?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의무 보유 기간도 최소 6개월로 잡혀있기 때문에 상장 후 6개월까지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나오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27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확약 비율이 꽤 높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높게 좀 잘 잡힌다면 200억 원대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유통 물량의 장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회사가 직원들에게 꽤 부여했는데요. 이게 표가 완전 자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8만 8천 건은 안 될 것으로 보이죠. 이정구 등 15명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중에서 일부만 행사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중에서 이정구 부대표에게 부여된 수량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 예수가 걸려있대요. 그래서 이정구님의 물량을 또 제외한다면 상장 즉시 행사 가능한 물량의 비중이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올해 상장한 유통시총 300억 원대의 공모주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시면 나라셀라를 제외한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큐리옥스,
4종목 동시 상장이었고 수요 예측 결과도 좋지가 않았는데 상장일에 고가 기준으로 128%를 찍어줬었죠. 그 이후에도 날아갔고. 아무튼 300억 원대 정도만 되어도 성과는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레뷰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기대치를 낮춰서 적당히 오르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특히 유통 물량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상장 이후 수급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기대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 또 현재 흑자 기업이고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점유율, 이런 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수요 예측 결과는 좋죠. 특히나 확약 비율이 또 20%로 높다는 것도 좋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19.87%로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은 품절주 느낌을 낼 수가 있겠고,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인데 확약이 꽤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확약을 적용을 하게 되면 200억 원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메리트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가 전혀 없고, 또 기존 주주의 보유 예수 기간이 최소 6개월이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독 상장이라서 참 다행이고요. 위험 요인을 굳이 꼽아보자면 구주 매출 26.79%가 존재한다라는 거,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뷰코퍼레이션도 절대 버릴 친구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럼 배정 물량과 한도 체크하고요. 겹친 4개 종목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면서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제11호 스펙은 공모 규모가 360억 원으로 매우 무겁고 또 수요 예측 결과도 그냥 별로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배정 물량은 56만 주, 균등 물량은 28만 주가 되겠고요.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비대면 은행 연계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의 온라인 등급은 14,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증거금으로는 7만 5천 원 준비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조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률이 한 싹이 가장 높고 또 최고 한도 대비해서 참여 비율을 봐도 한 싹이 가장 높았습니다. IMT가 두 번째로 높고요. 의무부의 확약 비율은 IMT가 22.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레뷰코퍼레이션이 21%로 높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모주는 유통 물량과 시가총액 사이즈, 이런 게 상장일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조건들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한 싹이 아무래도 100억 원대의 유통시총과 68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 사이즈로 메리트, 규모 메리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레뷰코퍼레이션이 유통 가능 물량이 19%대, 유통 가능 금액은 300억 원대로 꽤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확약 비율도 높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 더 가벼워질 것이다. 반면에 IMT는 유통 가능 물량이 40%를 넘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21%를 넘어가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유통 물량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 좀 걸리긴 하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CG트로닉스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다른 게 다 좋아도 유통 물량이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건 면에서 우선순위는 1위 한싹, 2위 레뷰코퍼레이션, 3위 IMT, 4위가 밀리의 서재 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딱히 유통 물량의 장점이 보이지는 않죠. 확약 비율도 가장 낮고요. 그래서 조건의 우선순위는 우선 이렇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상 균등과 비례 경쟁률은 제가 대충만 계산을 해봤어요. 완전히 러프하게 잡았기 때문에 정교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기서 체크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보시면 예상 경쟁률이 밀리의 서재가 가장 낮고 한싹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금액으로 밀리의 서재 대 한싹, 누구의 기대 수익금이 더 클 것인가? 저는 밀리의 서재가 한 40% 정도 보수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잡았고 한싹은 150%도 가능하다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경쟁률 차이가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 밀리의 서재의 기대 수익금이 한싹보다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밀리의 서재가 생각보다 엄청 잘 올라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봤어요. 그렇다면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싹이 우선순위 1인데요. 이번에는 레뷰코퍼레이션과 한싹을 한번 비교해서 봤습니다.
같은 금액 7,500만 원으로 두 종목을 각각 청약을 한다고 쳤을 때 레뷰는 총 8주, 한싹은 총 3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뷰는 기대 수익률 80%, 한싹은 150%, 거의 2배가 차이 난다고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레뷰의 기대 수익금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그 기본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선 4종목 다 참여하기는 할 건데 비례자금은 IMT와 한싹 3대7 정도로 나눠볼 생각입니다. IMT는 유통 물량에서 단점이 있긴 하지만 HBM 테마라는 것과 기술성 평가 AA 등급이라는 거, 그리고 확약 비율이 높다는 것 때문에 비례를 아예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대7 정도로 나눠 볼 건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레뷰 코퍼레이션과 한싹의 경쟁률이 실제로도 꽤 벌어진다면 레뷰 코퍼레이션이 더 효율적인 청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례 자금을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균등 또는 0.6주 맞춰서 청약을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전략을 짜긴 했지만 상장이라는 우선순위랑은 또 상관없이 예측과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요. 저의 전략이 정답도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고 조건 비교해서 본인 자금 규모에 맞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후에 밀리의 서재와 IMT 경쟁률 방송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